자, 이어지는 행사 정말 어려운 발걸음 또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에서 최근에 석방 되신 분입니다.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자이언대 이희범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희범. 반갑습니다. 고생도 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답도 나라 구할 답도 찾아왔어요.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이제 감옥 가 있는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아니하고 또 이 광장을 지키고 하느라고 안정근, 강민구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대구에서 집회를 하니까 꼭 와주라 그래. 무슨 제목으로 집회를 하느냐? 이게 홍준표 시장께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하고 그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민주당, 삼례연대 이런 인간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민주당 강민구가 최고 반대한다는데 왜 그 강민구 씨가 여기 예. 그래서 제가 꼭 내려가서 꼭 해야 될 말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감옥에서 배운 공부와 정리된 것 그걸 이제 짧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지금 있는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좌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과 동시 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세울 그 45년에서 48년 3년의 기간 동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애국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그분들의 비석이 어디 있는가? 남산, 서울에 가면 남산 케이블카 딱 내리는 시점에 나무 풀숲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숱한 분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도 한두 사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분들 뭐라 그러냐? 건국세력, 나라를 세우는 건국세력이라고 그래요. 겨우겨우 나라를 세워놨더니 국제공산당이 1950년 6월 25일 날 소련, 중국, 김일성 할 것 없이 다 이 조그만한 무기도 없고 총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호국 세력입니다. 호국 세력. 그분들이 다 어디 계시냐? 국립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나라 겨우 지켜놨더니 나라가 폐허가 되어서 뭐 하나 공장 하나 없고 뭐 하나 만들 빵 공장도 없을 그런 시기에 야 이래서 되겠나?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서 움직여서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놨던 세력을 뭐라 그러냐? 산업화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건국 세력,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누리는 모든 풍요함을 주신 게 이 세계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있는 건국 세력, 호국 세력, 산업화 세력을 다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그분들의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없이 혼돈 그 자체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짓은 갑질을 넘어서 이게 또 다른 정치 독재를 민주당이 하고 있고 민주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위 세력인 좌파 세력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군들이 6.25 때 완장찬 인민군
짓을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세계 거지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정희란 분이 나타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만든 이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우리가 누리는 지금 배부름과 화려함과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세계적인 인물이고 세계 역사가 기억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자익 세력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시키고 폄하시키고 독재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상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동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정상적인 시민들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입니다. 정상적인 지식인들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반대하고 박정희가 독재자라 그러고 나쁜 놈이라 그러고 거기에 일본 뭐 이름 얘기하고 이런 인간들은 진짜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 땅의 물질의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 둘.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라 1948년 8월 15일 날 중앙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건국 수립하는 과정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2,500만 그때는 인구가 5천만 아니었잖아요. 2,500만 국민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나라를 만든 선물은 국민들이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때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2,500만 국민 개개인에게 준 선물이 뭐냐? 자유의 씨앗을 선물 줬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심장에 자유의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줬습니다. 그 자유의 씨앗이 자라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날 때 자유의지로 총을 들고 우리는 그 전쟁을 했던 게 자유를 지킨 것입니다. 자유의 씨앗을 가진 자들은 그 자유가 없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 자유가 오늘날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다 못해서 차고 넘쳐갖고 지금 저 민주당 지금 저 좌파들이 누리는 그 자유는 자신들이 죽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도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에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르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승만, 박정희, 이 산업화 호국과 건국 세력들 이걸 추종하는 우리들은 자유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엄청난 책임을 해왔습니다. 민주당처럼 좌파들처럼 누리는 자유는 무한 자유를 누리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책임 져본 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제대로 갔다 온 인간들이 있습니까? 세금을 제대로 낸 인간들이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땀을 져서 돈 번 인간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길거리에 돌 던지고 뭘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민주화 감옥 갔다 왔다 해서 그게 별이라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서 정치짓하고 정치도 잘하면 못해요. 낡을 대로 낡고 무식할 대로 무식한 놈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나하나 지식도 없는 자들이 앞에 나가서 지금 김문수 장관 할 때 봤지 않습니까? 당신의 부모는 국적이 어디였냐고 묻는 놈들, 그거는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한 놈들이 아닙니다. 국제법은 중고등학생들도 압니다. 국가의 구성요소는. 그래서 김문수 지사에게 그런 질문하는 놈은 초등학교 1학년 만도 못한 놈들.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앉아갖고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진짜 비극적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가 건국, 호국, 산업화 세력 이 세 세력이 진짜 대한민국의 축이요 뿌리요 오늘 이 영광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땀, 그분들의 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걸 허무는 자들, 저 민주화 세력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 이번 이런 소리 하니까 모여? 잘 안 모여. 안정권이가 하니까 모여? 잘 안 모여. 그러면은 태극기 올릴 테니까 모여? 안 모여. 그럼 우리가 뭔가 모일 만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 상징물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그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감옥에서 뭘 하면은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보수, 진보, 좌우 이런 단어가 저기 지나가는 시민들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낡았어. 보수가 뭘 했냐? 다 하나는 끈끈이 쳐버렸어. 그러면 우파가 뭘 했나? 그 우파도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성공한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좌파는 죽일 놈들이야. 근데 그 좌파들이 진보라는 용어를 선점을 해갖고 일반 국민들은 마치 들어보면 진보는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 용어 선점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기꾼 집단이 바로 진보 집단이요, 민주당 집단이 사기꾼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기꾼이 당 대표를 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갖고 모여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자유시민 사회, 자유시민 진영.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그게 하나의 그룹이 자유시민 사회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언젠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할 때 그래 자유는 소중한 것이야. 공기만큼 소중해. 그렇지만 우리가 단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 자유의 가치를 보양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지나가는 분들도 그래 자유는 소중한 거 맞아.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노력을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인해 장벽이 지금 있는 민주당, 민주노총, 좌파 세력을 넘어서 그게 대세가 될 때 저 민주당, 민주화 세력이라 하는 자들의 갑질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이겨서 민주화 세력 너희 죽어라. 그렇게 하면 또 싸움이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갑질을 하지 말라. 너희들만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 너희들 공부를 더 해라. 대한민국 역사는 이런 분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공부를 해서 그분들의 공을 인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우리가 힘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인간들은 들어야 됩니다.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정치 전쟁은 힘의 전쟁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말을 하면 들어야 돼요. 왜? 안 죽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그 힘을 무한 힘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시민 사회, 그럼 누가? 저는 대통령과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대통령에게, 한동훈 대표에게 정치를 하는 자들은 정치의 이념적 가치를 분명히 머릿속에 가슴속에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두 분 머릿속에 과연 이런 이념의 지도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이념의 지도를 머릿속에 담게 되면은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국민 여러분, 이 고귀한 자유를 지킵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늘의 영광을 만들었던 건국 세력, 호국 세력, 산업 세력, 그분들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박수 치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대세가 되게끔, 그래서 민주당 놈들이, 민주화 세력들이 갑질하는 거 막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동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용기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 광장, 박정희 광장이라고 누군가가 해도 옛날에 하고 동상을 세워도 옛날 수백 개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가치를 다들 고마움을 절실히 몰랐기 때문에
동상 하나 제대로 못 세웠고 광장 하나 제대로 못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 전라도 광주 얼마나 갔습니까? 금남로 얼마나 갔습니까? 거기 가면은 뭐 첫판 김대중 도시 아닙니까? 김대중 뭐 컨벤션 센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김대중 컨벤션 센터 만들고 김대중 동상 세우고 할 때 우리가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반대한 사람 없잖아요. 네. 그들에게 뭐 그렇게 해라. 근데 그들은 우리가 하는 쪽쪽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그들은 그들 방식의 독재가 지금 몸에 배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그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은 완성을 또 시키는 게 그것도 정치력입니다. 시민의 손을 잡고, 본인의 힘이 약하면은 시민의 손을 잡고 전국을 돌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위대한 그걸 또 공부를 시켜가면서 그 동상 하나 세우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일들은 대한민국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가 박정희의 경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저 폐허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조차도 대한민국의 박정희 시대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자. 전쟁 중에도 그걸 지금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위대했고 우리는 위대한 대통령들을 너무나 많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 위대한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여튼 이 대구 시민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시작되고 난데 이곳에 진짜 많이 왔습니다. 28공원에 왔어요. 집회를 하고 첫 집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8공원에서 시청까지 광장 행진을 하고 유승민이 모형을 10개를 만들어서 불을 태우고 다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했던 말이, 왜 그때 전라도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가겠다고 많이 했습니다. 그 권리들이 많았죠. 그때 첫판 배신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대구 정치인들이 다 배신했어요. 그때 대구는 배신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대구가 난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고 감옥을 가게 만들고 오늘날 저렇게 외롭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서울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니고 대구에 있었던 정치인들이었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못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대구 시민들이 정치 학습, 정치 공부해서 지킬 것을 지켜보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그 한 분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제대로 지켜보자. 따지고 놓고 보면 김대중이 뭐 했습니까? 북한에 갔다가 어마어마한 돈 퍼주고 오늘날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원자폭탄까지 만들어서 세계를 위협하게 만들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DJ입니다. 그런 자도 전라도 광주의 컨벤션 센터 김대중 뭐 해서 천지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에 비교하고 하면은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귀한 분을 이제는 진짜 제대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동대구역 그 조그만 광장이 아니라 더 큰 광장, 더 큰 곳에 공원을 세우고 박정희 공원을 세워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진짜 대구가 난 대통령들 훌륭했다는, 그리고 그분들이 대한민국 오늘날 이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과 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가 여권 들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대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분들이라, 그런 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날이 진짜 홍준표 시장 임기 동안 완성될 수 있도록 홍준표 시장도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그거 한 개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홍준표 시장의 또 다른 정치 길이 열리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도 뭐 말 잘하지 않습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민, 경북 시민 다 깨워갖고 박정희는 위대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건국, 호국, 산업화 세력들이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갚자. 은혜 갚는 일은 공부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가치를 훼손되지 않게끔 보조만 해줘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반드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 시민들도 더 많이 모여서 홍준표 시장과 손을 잡고 대구 경북에서 그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저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새로운 하여튼 희망이 열리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대구에 있는 민주당, 대구에 있는 좌파 이런 차들이 그런 잘못된 갑질, 무식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가, 저 사람들은 뭐해서 뭘 하는가 하지만은 언젠가 저 시민들도 참 저분들이 우리를 깨우는 분들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좀 노력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몸으로 직접 참여는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우리가 동참하자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날도 빨리 오기를 하여튼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강주로 전국을 돌면서 그 어려웠던 문재인 시대 그 시대를 잠재웠던 것도 지금 우리입니다.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지금 청와대 용산에 들어가서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하고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감히 저희들 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임기가 아니고 직위를 떠나게 만든 것도 우리 아닙니까? 법무부 앞에서 상례를 둘러매고 안정근이 그때 고가고 하던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그들에게 민주화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 자유를 위한 행동에 우리는 목숨 걸어놓고 했습니다.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전국 팔도를 돌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를 지킨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자유의 뿌리가 내리기까지 여러분들은 마음 변하지 마시고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범 대표님께 박수. 이희범, 이희범, 더 크게 이희범, 이희범. 여러분들 끝으로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희범 대표님 감사합니다.